푸틴의 관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해체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중단하고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에만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푸틴은 터키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비무장화해야 하며 현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관기는 더욱 심해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등 핵발전소 시설을 타깃으로 위협을 해왔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내 핵 또는 생물학 관련 시설을 잇따라 언급함에 따라 화생방이나 핵 공작을 펼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전시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진짜로 망하게 생겼고 러시아인들의 삶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은행인 JP모건이 6일 발표한 보고서 따르면 러시아가 일주일 정도 후에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JP모건은 러시아가 16일 7억 달러, 하나로 약 8,522억 상당의 국채를 상환해야 한다면서 달러가 바닥난 러시아가 결국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6,400억 달러로 충분하지만 서방이 이 보유액을 대부분 동결한 까닭에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러시아인들은 안 그래도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디폴트까지 선언되면 러시아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봐도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르브라가 다시 정상 지위를 되찾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함락하든 못하든 간에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이 푸틴 대통령으로선 결코 원하지 않았고 계산에도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의 구원투수로 중국이 나섰습니다. 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와 국제 정세가 아무리 위험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신시대의 포괄적인 중러 파트너십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위기에 빠진 러시아를 대놓고 두둔하고 나선 것입니다. 왕위는 러시아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 관계는 제3자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러는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맹폭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했고,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러시아의 재기를 돕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위는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러시아를 두둔하면서 한반도 긴장에 관한 얘기를 꺼내더니 지난 30년간 한중은 변덕스러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전방위적으로 빠른 발전을 이뤘다고 말했고, 중국과 한국은 라이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강점이 상호 보완적이며 잠재력이 큰 파트너라는 게 입증됐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양국이 단합하여 상호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왕위는 미국을 전면 비판하고 세계에는 미국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한국의 러시아의 재기를 원하는 중국의 행보에 따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특히 왕위는 얼마 전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했던 말도 반복했습니다. 바로 30년간 떼놓을 수 없는 동반자, 즉 우리와 함께해야 한국의 국익이 증진할 것임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국익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들의 진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셈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중국과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한국 정부는 국익론을 내세워 자기들의 진영에 붙으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개무시했고 그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테러 제재로 한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업계에서도 테러 제재 후폭풍이 한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진단한 만큼 가뜩이나 금리 인상, 유가 상승, 환율 급등 등 삼중고가 심화된 상황에서 동유럽 핵심 지역의 항공해운, 철도, 물류망이 사실상 붕괴하며 우리 산업계가 휘청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의 상황은 더 안 좋은데 각종 제재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안 그래도 오를 대로 오른 수입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뛰면서 위기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346건 중 193건이 대금 결제와 관련됐고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 외화 송금 제재 등으로 동맥 경화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쉽지 않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단호했는데요. 되려 추가 대러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며 한국 정부는 대러 제재의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주장을 박살내버리는 파격행보였죠. 정부는 7일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하며 추가 조치를 내렸고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러시아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 중단은 3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현재까지 정부는 7일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7개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에 더해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벨라루스도 제재했습니다. 정부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했고 대러시아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러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 이번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원자재 가격이 급등, 국제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듯이 정부는 발빠른 대처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 수요,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대러 제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또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며 결국 세계 경제를 뒤흔들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죠. 유럽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석유 말고도 천연가스도 수입하고 있는 데다가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팔라듐이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40% 생산하고 있기에 자동차,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100가 넘었고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은 밀과 내온가스도 의존하고 있기에 안 그래도 코로나로 대봉쇄에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다시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군사력에 비례하지 않을 뿐이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 역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 그리고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이 오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